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샵에서 제공하는 컬렉션 객체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짬짬이 내가 컬렉션 객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고 또 간단하게 의미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컬렉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통이에요. 큰 통입니다. 통에다가 보통 무슨 일을 하느냐? 다른 객체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컬렉션 객체다 하는 겁니다. 통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뭐 부둣길에 가보면 이제 컨테이너 차들 다니죠. 그죠? 컨테이너 통이죠. 컨테이너 통. 컨테이너 통 안에 탁 열어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온갖 잡동사니 객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그런 객체를 갖다가 컬렉션 객체다라고 얘기하고, 컬렉션 객체에다가는 뭐 같은 종류의 타입이든 다른 종류의 타입이든 간에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게 컬렉션 객체다 하는 겁니다. C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컬렉션 객체를 제공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랑 링크드 리스트, 큐, 스택, 해시 테이블, 소티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컬렉션 객체들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컬렉션 객체들의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컬렉션 객체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차근차근히 다 배웠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다루는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사실은 다 컬렉션 객체에 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컬렉션 객체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일단 중요한 게 컬렉션 객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법을 아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컬렉션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제 IT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컬렉션 객체를 사용만 하면 안 되고, 컬렉션 객체를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만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저기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 자동차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 운전도 해야 될 줄 알지만, 운전도 해야 되지만은, 또 자동차를 막 뜯어 고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제 자동차를 그냥 운전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컴퓨터 IT 전문가 입장에서 컬렉션 객체를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컬렉션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 컬렉션 객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내용은 이제 주로 어디서 배우느냐면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업은 나도 이제 그 여러분들 한테 뭔가 수업을 할 때 나도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IT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료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자료구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내 수업 시간에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구조 만드는 데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반기에 초반에 뭘 만들었었습니까? 스택 열심히 만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스택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법도 여러분들 이제 통달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다음 내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수업 중간에 스택 거의 마지막 말미에 큐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큐를 만약에 만들어 봤다라면은, 여러분들 큐를 만약에 만들어 봤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Q의 어떤 구현 방법도 자료 구조에서 배운 지식을 참고로 해서 다 익혔을 거다라고 난 이해를 합니다. 이 수업 이후에 차후에 한 다다음 주 정도, 다다음 시간 정도부터는 내가 뭘 할 거냐면 링크드 리스트 구현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레이 리스트는 사실 이제 글로벌 어레이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택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어레이 사이즈 늘리는 법 한 적 있었죠, 그죠? 그 기법으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 상당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해시 테이블이랑 소티드 리스트 만드는 방법은 내가 안 할랍니다. 이거 뭐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안 하고, 대신에 차후에 이 수업 말미에 이제 거의 이제 종강이 다 가까워졌는데요. 거의 마지막 수업 주에는 트리 만드는 법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종 그 컬렉션 객체라든지 자료 구조의 사용법도 당연히 익혀야 되지만은, 만드는 법도 익혀야 된다 하는 점 내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는
컬렉션 객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컬렉션 객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주로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컬렉션 객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배열입니다. 우리 배열 가지고 되게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쓰죠, 그죠? 배열 자체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컬렉션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열에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전에 어레이 리스트, 글로벌 어레이랑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로 만드는 스택 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배열에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점 하나는 배열은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 크기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new integer 100 이런 식으로 고정시킨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이 크기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는 거죠. 처음에 할당한 기억 장소의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오버플로우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열의 크기를 너무 크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을 100만 개를 잡는다는 거예요. 100만 개를 잡는데 뭐 15개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억 장소가 낭비되는 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배열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배열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배열이에요. 근데 글로벌 어레이 방식을 써가지고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뭔가 데이터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싶으면 데이터를 막 모아놓을 때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 배열을 쓰지 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해결하는 용도로 생긴 게 어레이 리스트다. 자, 어레이 리스트 어떻게 사용하느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을 하고, 이 어레이 리스트는 시스템 컬렉션즈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이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뿐만 아니라 스택이라든지 큐 같은 것도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여기 컬렉션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의 특징은 좀 구형 컬렉션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구형, 좀 오래된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초창기에 만들어진 컬렉션 객체에서 타입을 갖다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 객체에는 아무거나는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꺼낼 때는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리스트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dd 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자, 요 함수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돼요. 몇 개를 더 애들을 해야 되니까 잠시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다 이렇게 뭘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제 배열이랑 다른 점은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add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컬렉션 객체가 있으면 이 컬렉션 객체를 트래버스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트래버스 하는 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트래버스 할 때 이제 한 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트래버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덱스 i를 이용을 해가지고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개수입니다.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5개가 들어있으니까 5일 겁니다. 그래서 5번 돌면서 일 처리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자바 같으면 이렇게 get i 이런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C샵에서는 좀 특이한 그 문법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인덱스를 표현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이 객체 이름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꺽쇠 가로를 열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면은
이 리스트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i번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라 하는 겁니다. 이 기호가 아주 특이한 기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 기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본질적으로는 어레이인 거다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어레이인데 글로벌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add 함수를 써서 액세스를 한다 하는 점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래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태의 컬렉션 객체를 사용하든 간에 트래버스 하는 방법은 이제 항상 알아놔야지 돼요. 이렇게도 트래버스를 할 수가 있고, 자, 어레이 리스트인 경우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트래버스 하는 방법이 있는데, for each 문을 써서 트래버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for each 문 이렇게 쓰는데, 자, 문법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에 있는 모든 S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마치 집합 기호를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리스트에 있는 모든 S에 대해서. 근데 그 S라고 하는 로컬 베리어블은 스트링 타입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스트링들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네네, 출력을 하기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래버스 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뉴머레이터라고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건데, 인터페이스 객체를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합니다. enumerator enumerato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트래버스 하는 건 이제 자바 스타일의 트래버스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while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2점 이런 식으로 트래버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여기 세 가지 방법의 트래버스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레이 리스트인 경우에는 트래버스 할 때 내 생각에는 이런 정도로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로 해도.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 보통 for each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for each 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요 맨 마지막 방법은 데이터를 하나씩 액세스를 하는데 마치 자바에서 일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흉내를 낸 겁니다. 자바에서는 일 처리를 요거 비슷해. 요런 건 똑같지는 않은데 has next, 그 다음에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요거 비슷한 스타일로 씁니다. 그래서 C샵이 어차피 이제 자바랑 거의 신텍스를 좀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트래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커멘트를 묻겠어요. 커멘트를 묻고 내가 나중에 이 클래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배열의 문제점 중에 크기가 고정된 거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건 이제 어레이 리스트예요. 어레이 리스트인데 배열의 문제점이 또 하나 더 있더라는 거죠. 자, 배열의 문제점 하나 또 더는 뭐냐면은 두 번째 문제점은 인서트라든지 리무브를 할 때 이제 배열에 100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100만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빼겠다는 거죠. 혹은 다섯 번째에다가 데이터 새로 껴넣겠다는 겁니다. 빼거나 껴넣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데이터의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쉬프트를 시켜야 됩니다. 인서트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앞부분에다 껴넣을 때는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데이터를 다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고 뒤로 밀어야 되고, 혹은 이제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데들을 다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요거 연산 빼거나 넣는 거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낭비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데이터를 이동하는 시간이 있게 된다. 이동하는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 낭비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또 라이브러리에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레이 리스트랑 달리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뒤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붙입니다. 전에 이거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제네릭 클래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네릭 클래스.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 이게 원래 링크드 리스트가 싱글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 더블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는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로 얘네들을 만들어 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에 있을 때는 인서트 리무브 시간에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도 딱 필요한 만큼의 노드를 할당받기 때문에 크기도 잘 이제 적당하게 딱 맞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한번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의 사용법도 어레이 리스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복사를 이렇게 해보겠어요. 자, 복사를 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스트링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죠. 자, 링크드 리스트는 제네릭 클래스고 이 링크드 리스트는 네임스페이스 중에서 아까 이제 어레이 리스트는 그 시스템 컬렉션스 밑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밑에 컬렉션스 밑에 제네릭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게 제네릭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래스들이 옛날 스타일로 만들어진 클래스들은 이 컬렉션 쪽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어진 새로운 것들은 다 여기 정의가 되어 있다. 어떤 건 여기 정의 있고 어떤 건 여기 정의 되어 있고 어떤 것도 양쪽에 다 정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트래버스를 할 때는 링크드 리스트 뭐 집어넣을 때는 add res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에는 add rest를 쓴다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궁금하면 링크드 리스트에 이제 F1 키를 눌러가지고 거기에 어떤 함수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가서 메소드를 가보면은 뭐 링크드 리스트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집어넣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빼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죠? 뭐 add F부터 add before, add first 막 해가지고 뭐 remove, 뭐 find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트래버스 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를 가지고 트래버스를 할 때는 이 기호는 절대로 못 씁니다.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얘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얘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얘는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인덱스 스타일로는 못 쓴다. 왜냐하면 얘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덱스 스타일로는 못 씁니다. 대신에 지금 보다시피 for each 문은 쓸 수가 있습니다. for each 문에는 지금 에러가 안 나왔죠. 그죠? 요거 요지가 뭐냐면 이 링크드 리스트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들 S에 대해서 이렇게 트래버스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링크드 리스트 트래버스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뉴머레이터를 쓸 때예요. 자, 이뉴머레이터를 쓸 텐데 좀 신텍스 에러가 안 나왔네요. 그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뉴머레이터를 써서도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 트래버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얘는 링크드 리스트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어레이 리스트니까 마치 배열인 것처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어레이 리스트인 겁니다. 이 첫 번째 내가 소개한 컬렉션 객체 이름이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처럼 쓰면서도 또 링크드 리스트처럼 요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 트래버스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방 두 가지 스타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름을 어레이 리스트다라고 클래스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런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에 집어넣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킴, 리, 팍 같은 것만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예제,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범용적인 사용 관점에서는 이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링 같은 걸 넣지는 않고
뭐 학생 정보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학생 정보 같은 거를.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내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 클래스 스튜던트. 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학생 이름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성적, 총점, 그 다음에 뭐 국영수 성적, 총점, 그 다음에 뭐 학점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걸 가정을 하면은 데이터 멤버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요거 만들고 난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자, 여러분, 내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봤어요. 이름 있고, 원래 이제 국영수 성적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너무 프로그램이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길게 짜긴 좀 귀찮아서 이렇게 짠 겁니다. 이름 있고, 토탈 있고, 그 다음에 ABC 성적 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컨스트럭터에서 다 명시가 돼서 온다라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네임, 토탈, 그레이드가 여기 이제 다 저장이 되고. 그 다음 이제 toString 함수 여러분들 뭐 하는 데 쓰는지 알죠, 그죠? 이게 스트링으로 이제 출력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억새가로 연 다음에 이름이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주 간단한 스튜던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클래스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new student 김 99점. 아, 공부 잘하네요.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제 스트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을 갖다가 학생 객체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를 뭐로 바꿔야 되느냐? 이제 스트링의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라 스튜던트의 컬렉션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글자라서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한 글자로 ABC만 있다고 봅시다.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스튜던트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컬렉션 객체를 사용하는 진정한 사용 용도는 이렇게 어떤 임의의 객체들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거다. 임의의 객체를. 자, 이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쳤다고 칩시다. 요거는 뭐 10점 F네요, 그죠? F 60점 이하는 F입니다. 70점 C죠, 그죠? 80점 B 90점 A 이렇게 학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스튜던트의 리스트다. 스튜던트 객체들의 리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갖다 이제 트래버스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for each 문을 썼을 때 이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모든 스튜던트겠죠. 스튜던트에 대해서. 그래서 빙글빙글해서 라이트를 해라. 하면 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또 이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 리스트들을 갖다가 트래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킴 이렇게 가지고 들어간 트래버스 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자, 컬렉션 객체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의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시범을 안 보였지만은 시범만 좀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도 이 어레이 리스트 이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스튜던트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스튜던트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대신에 이 스튜던트 집어넣게 되면은 출력을 할 때 요거 아까 요 스튜던트로 바꿔주고 일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가 들어가건 스트링이 들어가건 상관은 없습니다. 데이터의 내용은 문제가 안 되고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될까 링크드 리스트를 써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고려해서. 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마지막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보통 이 일처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가 좀 일반적인 일처리 방법이에요. 사실은 뭔가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그 컬렉션 객체 뒤에다가 계속 추가만 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 컬렉션 객체가 필요할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쓴다는 겁니다. 반면에 막 이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중간에서 추가를 한다든지, 중간에서 추가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add at 해가지고 그런 함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추가를 한다든지, 혹은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응용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그 어떤 컬렉션 객체를 사용하는 목적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레이 리스트, 이거 뭡니까?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까요? 밥 먹느라고 줄 서는 경우, 우리 밥 먹느라고 쫙 식당에 줄 서죠, 그죠? 그렇게 줄 서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줄 서면 끝까지 서 있죠. 웬만하면 끝까지 서 있지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순간에 새치기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게 맞다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 중간에 막 삭제하고 빠지는 경우 어떻게 있을까요?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클럽에 들어가려고 줄 서는 경우입니다. 클럽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민생고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클럽에 이렇게 줄 섰다가 이렇게 지나가던 친구가 야, 그거 뭐 거기 줄 서 있냐? 나랑 소주나 먹으러 가자 하면 또 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줄선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쓱 새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클럽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 아까부터 기다렸다는 척하면서 식당에서 줄 서는 거는 아주 꼭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추가하는 일만 주로 있는 반면에, 물론 이제 중간에 세기도 합니다. 중간에 세도 자주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간에 추가하고 중간에 삭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해줘야지 사실은 효율적인 건 어레이 리스트가 링크드 리스트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걸 사용할 건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렉션 객체 하나 또 설명하겠습니다. Q 있습니다. Q. 뭡니까? Q는 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운영되는 컬렉션 객체죠. 그죠? 그래서 선입 선출이라 그러죠.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처음 나가는 거.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밥 먹는 줄, 그다음에 뭐 기차표 사는 줄, 그다음에 은행의 대기 줄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컬렉션 객체입니다. 이거 유명한 거죠. 보통 이 컬렉션 객체에 이제 집어넣거나 빼는 행위를 여기 inq 혹은 deq 이런 함수를 씁니다. C#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자바 같은 데서 이제 add 그 다음에 뭐 여기 remove 뭐 이런 함수를 쓰기도 하고 add, remove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Q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 잠깐 맞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Q로 조금 전 프로그램, 요건 이제 조금 전 프로그램 여기다 옮겨놨고, 이렇게 Q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Q, address라고 하는 함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inQ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inQ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여기 뭐 스트링을 넣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 집어넣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 each 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Q에 들어가 있는 것에다 출력하고 여기 있는 거에서 다 꺼내라. 여기 출력해라. 트래버스 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Q에 쭉 들어갔습니다. Q에 들어가는데 Q에 들어가는 행위의 이제 특징은 뭡니까? inQ랑 대비되는 함수가 뭐가 있다는 경우에요. DQ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DQ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tudent 자, student의
리스트에 DQ를 했다라고 합시다. DQ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DQ는 원래 이 Q에 얘가 이제 얘가 제네릭 클래스니까 그냥 일반 컬렉션 객체입니까? 제네릭 클래스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DQ의 결과는 오브젝트를 리턴하도록 미리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student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야 되고, 요거 DQ를 한번 더 했다라고 칩시다. 자, DQ를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출력되는 결과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입력이 되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갔는데 DQ를 할 때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 들어간 게 얘가 나오겠죠. 그죠? 두 번째 또 DQ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얘가 파악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파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출력을 스튜던트에 있는 내용을 다 출력을 해라. 리스트에 있는 걸 출력하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아까는 5개지만은 DQ를 해서 2개가 빠졌기 때문에 리컨 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리컨 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파악이라고 하나 이렇게 나왔고 여기 이제 DQ한 사람이죠. 그죠? 파악하다 리컨 반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 더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죠?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DQ에서 나온 건 이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렇게 지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좀 얘기가 다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얘기를 하려면 다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요런 정도로, 이번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